안녕. 오늘은 가오슝에 찌진섬 여행하는 사람 예알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고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고 일몰이 예쁜 곳으로 소문난 찌진섬. 저는 아침부터 들어가 찌진섬의 구석구석과 달콤한 것들을 가득 먹어보려고 해요. 공복인 상태로 페리터미널에 향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정말 대만하네요. 날씨 알림에 자외선 지수가 어마어마하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알림을 보지 않았어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가운 햇빛에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섬까지는 배로 이동 약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땡볕에 있기에는 너무 더우니 잠깐 들어갈게요. 내부에는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나왔어요. 이건 배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야외로 뚫려있는 배도 바람이 불어 시원하기는 했어요. 찌진섬 도착. 역시 여행 시작부터 호객행위가 진행되네요. 빠르게 자전거집을 지나 오늘의 첫 끼부터 즐길게요. 저는 이번이 찌진섬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예전 여행 때는 일몰 무렵에 와서 자전거 대여 없이 뚜벅이로 가볍게만 둘러보았는데 오늘은 자전거도 타고 로컬 음식도 먹고 조금 더 깊게 섬을 여행할 계획이에요. 찌진섬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독특한 메뉴를 판매하고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맛집을 발견했어요. 내부는 너무 감사하게도 에어컨이 나왔어요. 영어 메뉴판은 따로 없어서 힘겹게 구글 번역 앱을 이용해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구글 맵에 가장 사진이 많았던 국수 1개와 고기튀김 작은 사이즈를 주문했어요. 국수는 종류 선택이 가능해서 저는 쌀국수로, 고기튀김은 빨간 소스를 곁들이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몹시 기대가 되는군요. 국수는 조금 독특하죠. 돼지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걸쭉한 국물. 쌀국수는 베트남 스타일의 쌀국수 면일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얇은 면이어서 당황했지만 맛있겠네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맛있었어요. 와,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적당히 담백하고 적당히 고소하고 위에 고수가 살짝 올라갔는데 그게 또 산뜻한 킥이 되어줍니다. 주변에는 없는 맛이어서 어떤 것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사랑하는 매운 양념을 더하면 더 맛있죠. 진짜 맛있었던 건 바로 이 고기튀김. 와, 이거 튀김옷을 어떤 재료로 사용하신 건지 식어서 나온 건데도 너무너무 바삭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데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은은하게 올라와서 고기, 튀김옷, 부스러기까지도 맛있더라고요. 빨간 매운 소스 살짝 곁들여 정말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와, 찌진섬에서의 첫 끼부터 완벽한데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 먹으러 찌진섬까지 들어와야 해까지는 아니고 찌진섬 왔으면 당연히 가야지 정도는 됩니다. 여행 시작 전 든든하게 로컬 음식 즐기고 가세요. 찌진섬은 자전거를 대여 둘러볼 계획이지만 일단 찌진터널과 가오슝 등대를 모두 본 후 이후에 자전거를 대여해 반대 방향으로 향할 거예요. 이곳들은 자전거 입장이 불가하고 오르막이어서 굳이 귀찮게 미리 대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평화로운 찌진 해변을 지나 찌진터널로 향할게요. 찌진섬에서의 일정이 바쁘다면 찌진터널은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섬의 명소나 포토존으로 손꼽히는 무지개 교회 등과는 반대편에 자리하니까요. 저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방문해보세요. 사실 별거 없거든요. 이렇게 산 한가운데 터널을 뚫어놓아 바다로 산책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벽화 조명이 있어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깎아내릴 듯한 절벽과 무서운 파도가 치는 바다를 저 멀리서 볼 수 있었고요. 옆으로는 산책로가 나 있어서 가봤어요. 이 길이 어딘가로 이어지려나 했는데 가보니 막혀 있더라고요. 뭔가 만화나 영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선인장만 잔뜩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체력은 갑자기 반이나 뚝 떨어졌어요. 정말이지 아직 12시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뜨겁다니. 어마어마한 가오슝의 날씨예요.
가오슝 등대는 어쩔 수 없이 오르막입니다. 오르는 길은 두 가지인데 어차피 한 곳으로 오르고 한 곳으로 내려와야 하니 힘든 건 동일해요. 저는 왼쪽으로 가서 천천히 오르막으로 오르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을 이용해 보려고요. 길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지만 워낙 땡볕이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양산 안 가져왔으면 전 아마 방건조 오징어가 되었을 거예요. 아직 치진점에 5%도 안 봤는데 벌써 힘드네요. 가오슝 등대는 뭔가 높다랗고 하얗고 커다란 건물이 우뚝 솟아있을 것 같았지만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등대는 그 사이에 빼꼼하게 자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등대를 보기 위해 오는 곳은 아니에요. 바로 이 뷰. 치진섬의 알록달록한 마을과 바다 건너 멀리 가오슝의 랜드마크였던 85대로까지 한눈에 펼쳐져서 정말 아름다워요. 치진섬이 이렇게 귀여웠나 싶게 색색의 건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뷰도 탁 트여서 정말 멋지죠. 이곳까지 날씨를 견디며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보람은 있지만 체력은 0이에요. 급하게 카페인 수혈하겠습니다. 등대에 자리한 카페에 들렀어요. 원래 계획은 자전거를 타다가 카페에 들러 잠시 휴식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아이스 음료를 먹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자리한 덕에 커피값은 꽤나 비쌌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00대만 달러. 라마르조코 머신을 사용하고 계시고 카페 이름에도 로스터가 붙어 커피 맛을 기대했는데 산미가 어마어마했어요. 맛없지도 엄청 맛있지도 않았지만 얼음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커피는 다 마셨지만 소중한 얼음은 텀블러에 담아갈게요. 이곳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의 더위를 조금 넘겼습니다. 여름에 가오슝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실내에 머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마른 오징어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러 가기 전 잠시 패밀리마트에 들렀어요. 음료 보충할 겸 떨어진 칼로리 채울 겸 뭔가를 사러 왔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망고 아이스티. 아까 소중하게 텀블러에 담아온 얼음에 망고 아이스티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아, 이것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그렇지만 진짜 배부른 건 아니니까 뭘 좀 먹을게요. 점심 먹기엔 허기지지 않고 그렇다고 먹지 않기엔 허전하니까 치진섬에서 유명한 계란빵 가판대를 향할 겁니다. 여기 인기가 많아서 대기하면서까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후 2시 오픈런을 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10대만 달러에 3개. 저는 6개를 구매했어요. 올드 스트리트에서 밀크티 한 잔 사들고 벤치에 앉아 간단한 점심 먹을게요. 이 계란빵은 줄 서서 먹을 만큼 어마어마하진 않고 그냥 가성비 좋고 꽤 맛 좋은 길거리 먹거리 정도예요. 밀크티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비해 좀 싱거웠어요. 그래서 주소를 따로 기재하진 않을게요. 서로 잘 어울리긴 하네요. 계란빵과 밀크티의 조합.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치진섬을 둘러볼까요? 페리터미널 입구 쪽의 전기자전거는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1시간에 300에서 400대만 달러 정도예요. 전 혼자고 굳이 3, 4인용을 탈 필요 없으니 저렴한 유바이크를 이용해서 이동하려고요. 그런데 잠시 그 전기자전거가 탐나긴 했습니다. 이 땡볕에 자전거를 타자니 그늘 있고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저 비싼 자전거가 몹시 끌리더라고요. 2분 이상이시고 아이 동반이면 무조건 저걸 택하세요. 비용이고 뭐고 그늘이 최고입니다. 저도 전기자전거를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자전거 없으면 여행하기 힘든 치진섬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것이 전기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갔던 치진비치 옆 유바이크 보관소에는 전기자전거가 똑 떨어져서 일반 자전거 되어 있어요. 섬 내에는 오르막이 거의 없고 전용 도로가 꽤 잘 되어 있어서 일반 자전거도 괜찮아요. 자전거 타고 유명 스폿 하나하나 둘러볼게요.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간 곳은 치진 무지개 교회. 이곳이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세기발의 무지개빛이 은은하게 나는 저 사각 프레임과 또 사각 프레임과 채플 웨딩홀 느낌의 삼각 프레임이 나란히 자리해요. 저는 제 사진은 잘 안 찍는 사람이라 아직도 잘 있군 하고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소라 모양의 구조물도 보고요. 여기는 구조물도 멋지긴 하지만 구조물과 마주한 바다가 참 멋져요. 현지분들도 이곳에 캠핑 의자를 두고 바다와 마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실루엣을 담아보는데 생각해보니 안 더우실까요? 저는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저렇게 평화롭게 광합성이라니요. 존경스럽습니다. 꽤나 많이 달려왔어요. 지금 지나는 곳은 치진 풍차공원. 이것이 풍차인지 모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네요. 풍차공원을 지나 이 먼 곳까지 자전거를 대여해온 목적이 있죠. 바로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보스턴 케이크 맛집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 굳이 자전거를 대여한 이유는 멀고도 먼 이곳의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였어요. 내부에 자리도 있지만 저는 아까 편의점에서 산 음료와 바다를 보면서 케이크를 먹고 싶어 테이크아웃 할게요. 가격은 어마어마하게도 한 조각에 25대만 달러, 하나 약 1,000원가량의 가격입니다. 사실 가격만큼의 크기와 내용물이긴 해요. 케이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크림 카스텔라 정도가 잘 어울릴 것도 같고요. 그런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부드럽고 사르르 녹는 빵 안에 차갑고 딱 좋은 달콤함의 크림. 대만이 카스테라를 참 잘하잖아요. 이 보스턴 케이크도 아주 맛있었어요. 풍차공원에서 바다를 보며 케이크를 맛있게 즐기고 싶었는데 저 멀리 들기들이 뛰어노는 관계로 무서워서 호들갑 떨다가 카메라를 가방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와, 이걸 어쩌지? 하며 카메라를 켰는데 초점을 못 잡습니다. 와, 이제 어쩌지? 아직 여행이 7일이나 더 남았는데 나 일해야 하는데 싶었지만 멘탈을 부여잡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일, 카메라 켰다 끄기 스킬을 시도해보니 다행히도 초점이 잡히네요. 사진 찍히고 영상도 찍히긴 하는데 뭔가 살짝 이상하긴 해요. 안에서 뭔가 깨졌나 싶게 이런 빛이 돌더라고요. 하하하, 이럴 줄 알고 제가 대만 오면서 광고 영상을 받았나 싶었어요. 제발 이번 여행까지만이라도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슬프지만 보스턴 케이크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찍히니까 계속 행복하게 라이딩 즐길게요. 이제 치진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 아까와는 달리 햇빛을 마주하고 달리고 바람마저 헤치며 자전거를 타야 하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울 줄 알고 모자도 챙기고 목 좀 덜 타라고 반다나도 질끈 묶었는데 어림도 없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를 좀 작게 했지만 길이 좋지 않아 자전거가 통통 튑니다. 일부 자전거 도로는 괜찮은데 좋지 않은 도로가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도로 폭이 넓지 않아서 전기자전거가 오면 비켜줘야 하는데 멈춰서야 지나갈 수 있어서 계속 섰다 가다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재미있긴 했어요. 언제 이렇게 바닷가 주변을 달려보겠어요. 즐겁고 특별한 추억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재미는 있지만 더울 때는 타지 마세요. 더울 때 타고 싶으시다면 그늘 막 달린 비싼 전기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유바이크 무사히 반납했고요. 저는 약 2시간 탑승했고 비용은 40대만 달러 나왔네요. 돌아오니 펼쳐지는 치진 해변에서의 일몰. 황금빛으로 물드는 바다가 참 멋졌어요. 가오슝에서 치진섬까지 오는 페리 비용은 편도 30대만 달러예요. 이 일몰만을 위해 치진섬을 오신다고 해도 저는 적극 찬성,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 예쁘거든요. 원래 계획은 치진 해변 바로 옆에 선셋바에서 선셋을 바라보며 맥주 한잔 하는 거였는데요. 좀 더 바다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선셋바는 패스하려고요. 그 대신 치진섬에 왔으니 해산물은 먹고 싶어서 오징어 구이 하나를 주문했어요. 저는 이 가판대에서 주문하긴 했지만 주변에 많으니 아무 곳이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진섬이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데요. 종류를 고르고 무게를 재고 요리 타입을 선택해 먹는 곳이 많아서 그 내향인에게는 참으로 힘든 과정이 따르는 끼니입니다. 또 혼자 방문해 먹기도 애매하고 가격도 비싸고 저는 오징어 구이로 만족할게요. 가격은 한 마리에 110 대만 달러였습니다. 불에 올리고 양념 쓱쓱 바르고 뿌리고 딱 보기만 해도 크게 위생이 좋아 보이진 않죠. 천하제일 장 불편이인 제가 먹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 보면 운이 따랐던 것 같지만 위생에 크게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이곳 말고 레스토랑 쪽을 추천드릴게요. 오징어 한 마리 들고 편의점에서 타이완 비어 사들고 저는 비치로 향합니다. 해변가에서 술 마시면 안 되나 하고 둘러봤는데 술을 판매하는 데크바가 떡하니 자리하더라고요. 주변의 외국인 분들도 다들 한잔하고 계셔서 괜찮고 싶어 저도 동참하려 합니다. 제가 힘든 건지 맥주가 단 건지 왜 이렇게 꿀떡꿀떡 달콤하게 넘어가죠? 타이완 비어 엄청 맛있네요. 오징어는 그냥 딱 오징어 구이 맛이었어요. 반조리 된 촉촉한 상태의 오징어를 한 번 더 불맛 입혀서 굽는 조리 과정을 거쳐 먹는 맛이랄까요? 소스는 대만식 향신료 맛이 살짝 나서 알싸하게 매운맛 2%에 달달한 바비큐 소스 98% 정도. 나쁘진 않은데 두 번은 괜찮다의 맛이었습니다. 오로록 맥주 한 캔을 다 마셨는데 1도 안 취하는 걸 보니 오늘 진짜 힘들었나봐요. 이거 먹고도 기운이 나지 않아 오늘의 마지막 단 거를 들이켜올게요. 패밀리마트 다시 왔습니다. 여기 말차 초콜릿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가격이라니. 패밀리마트에 자리가 있어서 잠시 앉았어요. 왜냐하면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바로 페리 타러 갈 건데 페리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의 사랑스러운 텀블러를 이용할게요. 냅다 뒤집어서 아이스크림을 옮겨줍니다. 이러면 이 날씨에도 좀 덜 녹겠죠? 아주 뿌듯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단 건지 오늘 단내 나도록 돌아다닌 것인지 모르게 체력 배터리 바닥난 채 페리를 타러 갑니다. 이번에도 롱통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지진 해변에 검은 모래가 더해졌더니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안쓰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피부가 너무 따갑습니다. 빨리 돌아가 팩해야겠어요. 숙소를 가까운 곳에 예약하길 정말 잘했네요. 전 촉촉하게 잠들고 뚠뚠하게 돌아올게요. 안녕. 오늘은 가오슝에서 헝춘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반나절 정도 가오슝을 둘러보고 가장 더운 시간에 헝춘으로 떠날 거예요. 아침 먹으러 가는 길에 들러본 신빈 올드 스트리트. 상원식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하고요. 일부러 찾아올 필요는 없지만 치진섬 가는 길에 잠시 들리면 좋아요. 옛 모습, 옛 감성을 보여주는 오래된 골목입니다. 너무 더워서 이곳저곳 골목골목 들어가진 못했어요. 양산을 쓰고 있어도 다 죽을 것 같아서 메인 길만 쓱 둘러보고 왔습니다. 대만 현지분과 포토그래퍼분이 스냅 사진을 촬영하시더라고요. 아, 이 길이 메인이군 싶어서 두리번 담고 왔습니다. 이 올드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히요미테이 서점 카페. 일제강점기 시절의 소학교 건물을 현재 카페로 재단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카페를 방문할 예정이라 살짝 둘러만 보고 왔어요. 입구는 2층 안으로 들어가야 해서 여기 계단 앞까지는 오셔도 되는 것 같아요. 후기를 살펴보니까 크게 맛있지는 않나 봐요. 그렇다면 마음 먹어둔 카페를 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은 조금 신기한 걸 먹어볼까 해요. 대만식 아침 식사의 대표 메뉴는 땀빙과 또우장이잖아요. 땀빙 말고 딴 거를 고민하다가 찾은 대만식 샌드위치와 햄버거로 즐기는 아침 식사. 가오슝의 많은 아침 전문점이 이렇게 대만식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판매해요. 대부분 땀빙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고 햄버거도 팝니다. 이 맛이 궁금해서 오늘은 대만식 샌드위치와 건강에 좋은 대만식 두유인 또우장으로 시작해볼게요. 메뉴 선택은 10번 메뉴인 샌드위치 세트를 주문했고 가격은 109 대만 달러였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또우장 포함이에요. 주문하자마자 바로 지글지글 굽고 예쁘게 만들어 제공된 대만식 샌드위치. 또우장 지겨우신 분들은 이거 드세요 하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대만의 맛과 향이 엄청났어요. 저는 향신료를 잘 먹어서 괜찮긴 했지만 뭔가 땀빙보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두유와 샌드위치라 이게 무슨 느끼한 조합인가 싶은데 생각보다 맛은 있었습니다. 묘하지만 제 입맛에는 나쁘지 않았던 건강하고 든든한 아침을 먹고 오늘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옛 재래시장을 힙하게 재개장한 곳이 있어서 가보려고요. 도보로 약 20분가량이고 자전거 타면 더 빠르겠지만 이 날씨에 걷고 자전거 타고는 너무나 무리입니다. 빠르게 버스 타고 빠르게 찍고 돌아올게요. 연청 퍼블릭마켓은 1949년에 건설된 곳으로 70년 이상 소비의 중심으로 상업의 핵심으로 자리했지만 가오슝의 도시개발과 소비 변화로 인해 조금씩 쇠퇴하던 것을 2022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통해 재개장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원래 상인들이 식료품을 판매하고 밤에는 청년 사업가들이 음식을 판매하며 문화와 역사가 융합하는 곳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네요. 저는 점심 조금 전에 이곳을 방문했는데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구글맵을 확인해보니 이른 저녁쯤이어야 식당, 술집, 빈티지숍 등이 문을 열더라고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꽤 흥미로웠어요. 시장의 구조와 형태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힙하게 매력적이게 바꾼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대만이 이런 걸 참 잘하잖아요. 버려진 공간을 재탄생시키는 것. 월 예술 뚜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요. 그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연천시장도 참 재밌었습니다. 연청마켓에서 조금 걸어가면 1946년부터 운영한 오래된 찻집이 나옵니다. 이곳 역시 옛것은 지키면서 새롭게 나아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믹스된 음료도 판매하고요. 차를 이용해 만든 아이스크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말차, 우유, 차맛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곳의 차맛이 궁금해 온리 차맛으로 구매했어요. 가격은 90 대만 달러였습니다. 컵으로 줄까 콘으로 줄까 하셔서 냅다 텀블러를 내밀며 저 컵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텀블러에 담아주셨습니다. 어우 너무 신나네요. 오래오래 녹지 않을 소중한 텀블러 속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버스 언제 오나 체크하는데 아니 지금 접근 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텀블러 뚜껑을 닫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텀블러에 담아 안전하고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지킬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텀블러 속 아이스크림 홍춘으로의 이동 3시간과 저녁 식사 끝날 때까지도 차갑고 맛있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더운 나라 여행할 때는 진짜 텀블러가 최고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홍춘으로 향할게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은행으로 운영하던 건물을 현재 카페로 재개장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 모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카운터 역시 은행 모습 그대로를 재현했다고 해요. 저는 이곳과 아까 소개했던 히요미테이 카페 좀 고민하다가 이곳으로 향했어요.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2층의 공간이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되게 좋긴 한데 가격대가 상당히 높고 테이블 간격이 좁은 것은 좀 아쉽네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신기하게 QR코드로 주문하고 카운터에서 지불하는 형식이더라고요. 커피 맛은 좀 연하고 산미가 강했어요. 크게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커피였습니다. 구글맵 후기 보니까 대부분의 음식이 좀 소소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으신 분들과
독특한 분위기와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냥 음료만 드시기를 권할게요. 2층은 외부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손님이 많지 않아서인지 2층에는 에어컨도 켜두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되게 멋스럽고 세련되고 그런 것 같잖아요. 엄청 충격적이게 화장실이 야외인데 모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10년치 모기를 한 번에 본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은 그냥 근처 지하철역이 훨씬 낫겠다 싶었습니다. 보일렛을 뚫고 방문했다가 더위에 지치신 분들께는 더위식힐 목적으로는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헝춘으로 향합니다. 다음 영상은 대만의 최남단 헝춘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배부르고 쾌적하고 마음 따뜻한 시간만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